네, 여의도 앞담합니다. 오랜만에 이상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 이상규입니다. 뭐 백수처럼 하고 다니시네. 백수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김민수 전 대변인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네, 예, 연일 뭐 지상파 종편에서 종북 주사파들하고 싸우느라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네. 예, 뭐 저도 백수입니다. 잘 차려입은 백수가 밥도 더 잘 얻어먹는다고 하던데. 자, 우리 저 이상규 위원장. 네. 한동훈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이상규 위원장 해코지한 거라면서요. 예, 제가 징계 당했습니다. 징계. 무슨 징계를 어떻게 받았어요? 뭐 뭔진 잘 모르겠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뭐 네. 답도 모르는 징계를 네. 받았는데요. 네.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아침에 내용 증명이 날라와가지고요. 그 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더라고요. 몰래? 그 월요일에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나가는 날. 한동훈이가 나가는 예, 날. 예. 그래서 윤리위원이 9명이 있는데 원래 저 변호사입니다, 본인 다. 불러서 소명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예, 원래 윤리위원회 이렇게 대상이 되면은 바로 즉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고 네. 어떤 걸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됐는지도 모르고 음.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도 모르게 음. 내용 증명만 딱 받아서요. 이게 뭔가 아니 저 이게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내들끼리 정 그러면 야 좀 와서 좀 나와라 임마 그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뭐 이렇게라도 하면 되잖아. 그 찌질해서 그런가? 예, 저 전화 잘 받는데 어. 전화 한 통 없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몰래 윤리해갖고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상규는 죽이고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같으네. 뭐 그래서 죽을 만큼은 아닌데 지금 이 내용도 별로 이상한 게 징계라고 하는데 주의가 징계도 아니고 주의를 촉구한다거든요. 주의 그래서, 촉구?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그럼 당협위원장은 여전히 갖고 계시는구나. 예,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주의 촉구를 받았네. 예, 촉구한다고. 주의하세요 그럼. 그래서 주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참. 되게 더 웃기는 게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 윤리위원회 한 번 하려면은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아 회의하고 그러려면. 그럼요. 예, 변호사가 9명이 옵니다. 변호사가. 아 그래요?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누가 하냐면 당무감사위원회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당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주의 촉구를 받았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소중한 당원들이 낸 당비와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정말 할 일 없는 당인지. 그리고 2024년도에 네. 8명 이제 징계가 나갔거든요. 윤리위원회에서. 그 중에 하나인데 주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출당도 아니고 여기서. 뭐 소문에 따르면 예. 한동훈이가 대선 출마 준비를 뭐 직원들끼리 또 모아서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좀 듣고 예.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친한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모양이네. 저도 좀 황당한데 좀 어떻게 그런 분이 이상규한테도 이렇게 긁히는 분이 대통령이 될지 예, 5천만에게 어떤 그 긁힘을 당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뭐 연일 좌파들하고 방송에서 싸우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조중동 왜 이래요?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저도 이게 지금 좀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언급한 게 그냥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사회 곳곳에 지금 네.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차지하고 나서라도 이 원인이 충분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규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무섭게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사과부터 했거든요. 우리 당이 막 다들 움츠려 들었어요. 다 꼬리를 말았어요. 예. 근데 이러한
시간대일수록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프레임인 거 국민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작전인 거 국민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아는 사람들이 먼저 야 대통령 계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당내 분란이죠. 아니 그건 해당 행위죠. 한동훈이가 있을 때는 뭐 그랬다 치고 저는요, 아니 지금 이제 지도부가 바뀐다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였을 때도 이건 해당 행위라고 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먼저 규정하냐라고 전 방송에서 뭐라 했습니다. 이거를. 네. 그럼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이 전세가 기울어져 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입에서 이게 위헌 위법이라는 단어가 나가지 않았으면요 절대 수사도 이렇게 강행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저렇게 여론몰이식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때 만약에 한동훈이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함구해라. 확인해보겠다까지만 했어도요. 지금 네. 이 상황까지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차기 대통령을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우파가 개멸된다. 우파가 개멸되면요. 대한민국이 개멸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만약에 모르실지라도 우리들은 실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여론 쫓아갈 거면 왜 정치를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생업 때문에 바쁘신 국민들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맞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릴 의무가 정치인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론이 이렇습니다. 여론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쫓아갈 거면 정치인 한 명도 필요 없어요. AI 두면 돼요. 국회 무인 국회로 돌리면 됩니다. 왜 이 비싼 연 6천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국회에 300명의 이 국민 혈세를 투입합니까? 다들 여론 쫓아갈 거면. 예. 네. 그 지금 댓글에는 제가 너무 흥분했죠. 아닙니다. 댓글에는 한동훈이가 없었으면 아예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같은 그런 방법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쓸려 나간 쓰레기들은 뭐 그렇다 치고 새로 지도부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정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쌍권총이라고 부르네요 요즘 권성동 권영세 이 쌍권총들이 사과부터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언론이 앞서가는 건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상규 위원장?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먼저 사과를 하면은 네. 이게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은 정론이잖아요. 아, 민주당은 네, 그렇게 절대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안 하지. 일단 네. 무조건 안 하지.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민주당한테 진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항상 먼저 무릎 꿇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무릎을 꿇고 먼저 사과하고 무릎 고개 숙이니까 그 사진들 아직도 박제돼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리고 아직도 지금 욕 먹고 앉아 있고. 왜 저는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탄핵안 내용도 안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 탄핵안 내용들에 지금 일본과 미국과 네. 잘 지내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가치 외교 때문에 탄핵한다. 네, 그것 때문에 탄핵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CIA에 신고도 하고 있고 CIA에 미국도 못 가게 하고 있고 일본도 못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면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안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지 보면은 내용이 없습니다. 싸우는 내용이. 아니 그 탄핵안 자체가 63개의 신문 기사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 상태 아니에요. 증거가 63개의 그 신문 기사와 SBS 방송 같은. 근데 대다수가 가짜 언론 괴담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다들 흥분해가지고 막 낸 기사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국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코미디죠. 예, 김현수 대변인. 이게 지금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당 생활을 대충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6년 동안 우리 당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당이 민주당과 싸울 때는 민주당의 프레임 전략이 무조건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를 깔고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민주당이 프레임 짜는데 착착 들어가요. 아하. 착착 들어갑니다. 들어가 줍니다. 스스로.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에서. 지금 내란 외환하니까 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예. 네. 그리고 지금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권영세 이 대표나 위원장이나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 저는 전략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과가 정말로 대국민 뭐 무슨 진짜 대국민 앞에 사과가 아니라 저는 유감 표명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이라는 상황으로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점 유감을 표합니다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은 이때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행정을 유린했고 행정을 세웠고 그리고 사법을 마비시켰고 입법부에서 지금 의회주의를 어기면서 지금 독단적으로 의회 폭거를 일삼았는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국가 세력들의 어떠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지금 민노총만 해도 100여 건 이상의 북한 지령문이 나오고 충성 맹세서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형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놈들이 지금요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요 사흘이 멀다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이거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국민들께서 최소한 이 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중립지대로 들어오시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계엄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사과의 수위, 국민들께 만약에 사과가 필요하다면 저는 유감 표명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건 민주당의 이때까지의 적폐적인 행위들이다. 네. 네. 이제 이 계엄과 이제 탄핵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입이 없나 모르겠네. 저 말한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뭐 권성동이다, 뭐 권영세다, 뭐 그런데 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계엄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계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깔고 시작해요. 근데 나는 그건 못 믿겠어. 아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기반인 것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 자유파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계엄 잘했다거든. 계엄 잘했다. 정말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까지 했겠냐. 정말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냐. 왜 계엄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대통령이 조목조목 설명한 것에 다 공감하잖아. 그러면 바로 이 자유파가 표를 모아줘서 찍어줘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니까 이자들 중에도 계엄은 불가피했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조금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그리고 사실 계엄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없거든. 예? 한 명도 없을 수가 없는데 목소리 큰 몇 명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 다 하고 있다라고 딱 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어요. 아니다. 권성동이 뭐라 그러든 권영세가 뭐라 그러든 나는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그 불가피성 인정한다. 나는 계엄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계엄 뭐 잘못됐냐? 헌법에 있는 대통령 통치권인데 그게 뭐 잘못됐냐? 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 말을 했어요. 계엄으로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위헌이다 위법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위헌인지 위법인지는 한동훈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한동훈도 이거는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재명도 못하는 것이요. 더불어민주당도 못하는 것이다. 네. 왜 감히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정의 내리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박사님 하신 말씀도 저는 완전히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오늘도 계속 언론에서 이래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지지자들을 집결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것도 지금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요. 제가 계엄 이후에 우리 보수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방송에서 계엄 이후에 우리 보수는 지지자를 집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지자를 뛰어넘어서 중도와 그리고 좌파의 지지자들까지 이 계엄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다. 민주당의 지금 이 행패들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지자 집결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지자 집결로 또 프레임이 짜여지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또 극우 프레임을 또 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우리 지지자 직결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릴 의무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 그리고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나가서 하는 말은 인용이 안 된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이게 여러 방송에 인용이 돼서 10번 방송 나가는 효과가 있으니 국회의원들께서 제발 이러한 부분들에 강하게 맞서 싸워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면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 계엄령 발동하고 그리고 탄핵당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데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별로 없지 않았겠어요? 두 분은 어땠어요? 뭐 저는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계속 내부에서 총질하지만 않으면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똑같이 올라갈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밑에서 끌어올려주면은 40%까지 갈 거라고 항상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 불구하고도 30%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대로 우리가 당에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은 기존 지지율 대통령이 가졌던 지지율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장단컨대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23일, 24일 날 있었던 여론조사 공정의 지금 그 여론조사를 박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론조사를 방송국들이 인용을 안 할 겁니다. 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둘째 주, 셋째 주에 일어났던 여론조사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위 바닥을 치고 있다로 여전히 지금 기조를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에? 네. 근데 지금 이게 방송국에서 방송하시는 패널분들을 잘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방송국에서 인용하라는 여론조사가 아니면 말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데이터 준비 안 된 것들 말하지 말라고. 네, 근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방송 잘릴 수도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네,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여론조사 때문에 아직까지도 절 쫓아다니면서 욕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 나가면 3, 4% 오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그때 페이스북에 절 저격했어요. 한번. 네, 근데요, 이거 갖고 김민수 그때 3, 4% 오른다고 했는데 안 올랐잖아. 막 하면서 아직도 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찾아보세요. 올랐습니다. 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얘기해라. 데이터 없이 계속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기 위원장님께서 한동훈 대표 가요. 당원 게시판 지금 싹 묻혔죠. 당원 게시판 때 그때 입 다물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잠깐 올라갔을 겁니다. 네. 입만 다물면 돼요. 우리 내부에서 분열만 안 일으키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도요. 강력하게 싸울수록 이것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실망시키지 마라. 우리 지지자라도 실망시키지 말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할 때 중도로 확장되는 것이지 중도 눈치 본다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 맨날 민주당 프레임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민주당이 시키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당 계속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해요. 민주당이 시키는 반대로 하면 된다. 민주당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딱 반대로 하면 우리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8년 전에 이제 탄핵을 정말 치욕스럽게 당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몰라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차분해진 것 같고요. 지금? 가짜 뉴스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굉장히 사악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성에 대한 비하 그리고 굉장히 성과 그 무속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하면서 거의 무슨 껌 씹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바로 당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그 말이 되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우리 당에서 지금 모 의원은 계속 술 먹고 헬렐레 한다 뭐 소폭을 먹고 있다 뭐 폭탄주다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오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기강을 좀 잡아야 되고 우리 당이 사기를 올리면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처럼 같이 나가서 할 얘기들을 쫙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잘했던 게 뭐냐면은 16명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28명의 간신배가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16명이 나가서 방송을 하는데 그 아침에 워딩을 다 마칩니다. 워딩을 텔레그램 방에서 맞추고
그 워딩대로 아침에 나가서 쫙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이슈가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정도의 전투력이고 그 정도의 이게 프레임을 잘 짤 수 있는 우리 당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쁜 것도 좀 배워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공략하고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문수 대변인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한 40년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보면 저 좌파 정치인들이죠. 좌파 패널들은 방송사에서 좀 자제해달라 그래도 다 지것들 갖고 준비해 간거 가지고 와서 불쑥불쑥 질러요. 그러면 방송사는 어쩔 수 없이 준비되지 않은 자막 급하게 찾아가지고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생방송인데. 근데 이제 우리 자유파 쪽은 그런 거 좀 자제해달라 그러면 진짜 자제해. 그리고 준비도 안 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이거 꼭 필요한 조사다 그러면은 방송사가 뭐라 그러든 얘기해야죠. 예, 녹화에서는 하면 잘려요. 생방송에서 그냥 하면 돼.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자료를 갖고 가서 하면 돼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펜앤마이크가 그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주문해서 조사했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조사고 오차 범위 몇 %고 이거는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딱 근거를 제시해 놓고 주장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가 당황하게 되거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좌편향되는 언론이 가이드라인 주는 대로 쫓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들러리 수다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 주장을 가지고 우리 여론전을 해야 된다. 비록 불리해도 그렇게 해야 약간의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두 분께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예, 자, 이상규 위원장.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분하면은 이게 저 사람도 괜히 좀 보기 안 좋거든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극우다, 무슨 극우 맹동주의다, 무슨 굉장히 뭐 부정선거도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즐기면 즐길 수 있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아기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냥 다 가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친구들끼리도 가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 당원들께 부탁드린 게 뭐냐면은 한꺼번에 우리 모여서 가지 말고 광화문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 가고 또 가족 만날 때 가서 그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 좀 가서 이렇게 서 계시면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문자도 보냅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투데이 그 유튜브 문자 보냈더니 갑자기 한 1,000명이 늘어가지고 시청자가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도 대응하면서 민주당 집회도 제가 가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노래 부르고 뭐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니까 따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유퉁 씨 노래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서 계속 재밌는 노래, 아파트 노래도 좀 부르면서 재밌게 시위도 하고 대통령 지켜주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다. 네네. 이런 걸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수 대변인. 민주당의 전략은 항상 삼민성호예요. 3명이서 우기면 호랑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짓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있는 사실도 못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처럼 거짓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태만 제대로 짚어내자고요. 예, 그러면요 이게 대통령이 계엄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평가를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있는 이야기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평가받을 기회조차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걸 넘어서 우리 당을 지키는 걸 넘어서 보수를 지키는 거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각오로 좀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앞담화 오랜만에 출연한 이상규 위원장 그리고 김민수 전 대변인과 함께했는데 그 두 분 말씀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8년 전에 그 치욕스럽게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그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정말 뼈에 새겼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대통령도 다르고 우리 자유파 국민도 다르고 다 다르다. 다만 당이 문제다. 이거고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 그 탄핵 저지 집회를 가보면 아주 처절하고 비장하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또 상당히 즐기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다 뭐 같이 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로는 냉철하게 또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우리 자유파가 다 함께 하나 되는 이 광화문에 다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오시길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도 1시부터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국민혁명이 전개됩니다. 저도 1시 12시부터 나가서 코리아나 호텔 앞에 있는 그 고성호 TV 텐트에서 제가 아미고 동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 광화문 그 영상, 그 처절하면서도 정말 아주 흥겨운 영상들입니다. 우리 자유파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광화문 영상 함께 보시면서 오랜만에 모시는 분 백모 박성현 대표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